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박지원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내내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추악한 추락상이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1급 범죄 전과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호텔 사우나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던 사람. 자, 그리고 어제 새로 공개된 이 30억 달러 총 이 지원 이면 합의서, 국민 몰래 30억 달러를 정상회담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이런 희대의 일종의 대국민 사기 행각, 이런 것의 주역.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력 위조 의혹이라든가 그동안에 말 바꾼 것, 거짓말한 것, 총체적인 어떤 이 사기적 행각에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인물이 이 국민 앞에서 국민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가? 야당 의원들을 가지고 놀려고 할 수가 있는가? 왜 좀더 저런 후보자의 추악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까발겨 내지 못하는가? 야당 의원들의 능력 부족. 참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여러 번 만약에 내가 청문위원이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았다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청문위원이라면 이제 청문위원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역할 분담을 딱 정확하게 나누고 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국민 앞에 그 실상을 까발려내는 것. 제가 만약에 청문위원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후보자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비서실장이 호텔 사우나에서 재벌 기업인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자, 일단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죄하는 내용을 지금 국민들 앞에 한번 해봐라. 자,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가? 왜 받았는가? 자, 받은 그 1억 원을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이 화면에는 이 박지원 후보자가 과거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제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들. 이런 장면을 띄우고 처음서부터 이 박지원 후보자에게 국민에게 공식 백배 사죄하는 이 발언부터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전과자 후보자의 길을 팍 죽여놓고 그러고 나서 온갖 범죄 사실과 이 의혹을 차근차근 공격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 야당 의원들이 애를 쓰긴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 이 문건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고,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를 찾아가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박지원 후보자는 뻔뻔하고 당당했으며 야당 의원들을 가지고 놀려고 했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물론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국정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런 청문회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청문회에 앉았고
자, 이 생중계되니까 이 후보자에게 그런 식의 백패사죄하는 모습을 꼭 끌어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이지, 제가 이번에 명기했습니다만은 이건 제2의 조국 사태고 조국 사태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국가 도덕의 붕괴다. 어떻게 저런 인물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중추 핵심 안보 정보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워싱턴 DC 내에 있는 힐튼 호텔의 사우나에서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인들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플러스 대북 불법 송금해서 3년 징역형을 선고했었는데 3년 가지고 되느냐? 미국에서는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깜빵에서 쏟고 나온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이 된다. 그런 인물을 조국처럼 무슨 도덕 문제에 관해서 거의 시궁창 수준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 문재인이니까 박지원 후보자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죠. 자, 어쨌거나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이 문재인이 일으킨 제2의 조국 사태, 사실은 조국 사태 때 이 분노에 찬 애국 시민들이 이 단군일의 최대 집회를 광화문에서 가졌던 것처럼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광화문을 다시 이렇게 메워야 되는 사태입니다. 박지원 사태는. 이 학력 위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수기로 적은 것을 컴퓨터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다. 내가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물레고등학교라고 잘못 적히고 196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1963년으로 잘못 표기됐다. 그래서 이런 실수에 비춰보면 내가 광주교도를 졸업을 했는데 조선대학교 5학기 수료로 된 것도 오기일 것이다 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태를 물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문태를 잘못 읽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1960년도 63년으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광주교대 4학기를 졸업한 사람을 조선대학교 5학기 졸업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식의 오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국대학교가 성적 부분은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 후보자가 동의를 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청문회장에서 동의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학력이 그렇게 떳떳하면, 위조 사실이 없었다면 학적부 공개를 왜 못합니까? 자, 네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단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병역을 마칠 수가 있는가라는 하태경 의원의 집중적인 질문에 그것이 하태경 의원은 1968년에 태어났고 단국대를 들어간 것은 1966년입니다. 편입한 것은.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군대를 간 것은 1966년에서 그 1968년 사이니까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 전이죠. 박지원 후보자는 이러면서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달랐다. 분위기가.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도 나처럼 한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게 무슨 왜 국회의원의 나이를 거론합니까?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추궁적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왜 나이를 거론합니까?
마치 자동차 차량 접촉사고가 생겨서 언쟁이 벌어지다가 나이 많은 한쪽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에게 당신 지금 몇 살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와 똑같다. 이 또한 국민 조롱이고 국회 청문회 조롱이다. 뻔뻔하고 당당했던 박지원,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 국민 몰래 뒷구멍으로 30억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이런 것도 끝끝내 부인한 박지원 후보자. 정말이지 제2의 조국 사태. 제가 변신을 해서 저 청문회장에 앉아서 박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